불가리아의 수도이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의 하나이다. 본전 8세기에 이곳에 세워진 트라키아인들의 거주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가리아의 활기찬 수도인 이곳은 예술과 역사,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고 고대의 성체 도시가 공존하는 수도 소피아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중 하나, 고대 성체 도시가 공존하는 과거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발칸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알렉산드르 넵스키 성당이 있는 불가리아의 소피아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우랑 함께 소피아로 떠나볼까요? 발칸반도 9개국 여행 시작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까지 여정입니다. 발칸반도 두 번째 나라 불가리아 벨리코 트르노보를 출발해 오늘은 소피아 여행입니다. 뒤에 발칸 산맥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할 거예요. 발칸 산맥은 저거 따라가면 알프스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알프스까지 연결돼요. 저 뒤에 보면 아지랑이 그림자같이 보이는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녀왔던 저 벨리코 토르노보라는 도시에서 11세기 때 이반 아센이라고 하는 인물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 비잔티움군들을 다 몰아내고 제2차 불가리아 왕국을 건국을 하면서 비엔나까지 진군을 하는데 비엔나는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일정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로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차를 타면 비가 쏟아지고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는 운이 참 좋은 날입니다. 곧 트르노보를 출발해 소피아로 이동하는 구간은 발칸 산맥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칸 산맥은 발칸반도 동부에 위치한 산맥입니다. 불가리아 중부와 세르비아 동부 사이에 걸쳐 있는 산맥입니다. 한반도의 어원이 된 산맥이기도 합니다. 불가리아도 루마니아 풍경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불가리아는 루마니아와 비교해서 들판보다는 산이 더 많은 듯 합니다. 네, 이제 유로화를 이제 이 나라 배를 그만 쓰고 유로화를 거의 쓰는 게 확정이 됐고 또 국경 없이 나라를 왕래할 수 있는 쉔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적 교류 그러니까 육로를 통한 쉔겐은 제한을 하고 있지만 항만 그리고 항공을 통한 쉔겐은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 쉔겐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5잔 정도 마시는데 쉐레 커피는 일단은 원두가 좋아요. 네, 그래서 가격도 뭐 비싸지 않은데 꽤 좋은 품질을 냅니다. 종류는 목은 마른데 화장실 때문에 물 먹기도 좀 두렵다 하시는 분 계시면 좋은 방안이 있는 게 이 나라 사람들이 여름에 막 주구장창 마시는 게 있어요. 요구르트인데 약간 액상 형태로 돼서 그냥 마셔요. 쭉쭉쭉. 배지밀만한 크기 딱 들어있어요. 하얀 병에. 근데 하얀 플라스틱 통이죠. 근데 이것도 양이 많아요. 요런 맛이구나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은 기본적으로 먹으면 너무 달아요. 그리고 연유가 많이 들어서 먹고 나면 입이 텁텁해진단 말이에요. 목말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이스크림 중에 유일하게 먹는 거는 수박바, 딸기바가 있습니다. 네슬레에서 만든 건데 겉에 수박이나 딸기 그려져 있어요. 산딸기. 근데 얘는 딱 먹으면 약간 주스 얼려놓은 것 같이 샤베트 같은 맛이 나. 그래서 도시가 유럽 내에서 마드리드, 스페인의 마드리드 다음으로 해발 고도가 높은 수도예요. 490고지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어 중이나 물어보셨던 거 중에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뭐 다 같이 들으면 뭐 이 나라에 관련된 거니까 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기서 이 사람이 뭐를 연구했냐 하면 유럽은 치즈를 만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리아는 이상한 치즈를 먹더란 거예요. 허연 거, 희끄무리한 거, 여러분 드신 거. 운 나쁘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배선이. 그러면은 이제 차가 쓴단 말이죠. 멈춰요. 그러면 기사 아저씨가 투덜대면서 내려서 뭐 이상한 도구 같은 거, 짝대기 도구 같은 걸로 툭툭 해서 다시 맞춥니다. 하면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립니다. 가끔 막 자전거가 더 빨라요. 막 추월하게 갑니다. 그다음에 이 트램은 시내에서 다니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에어컨도 틀어주고 한다고 하니까. 못만 들어갔습니다. 가전제품 뭐 세탁기나 이런 거 다 들어있으니까 못만 들어갔죠. 가구 다 있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케아 거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4년 동안 어떤 호텔을 레지던스 호텔 그렇게 해서 제가 저 동네 살 때 깜짝 놀란 게 저희 앞집에 문을 닫고 한국인인 거예요. 왜? 한겨울인데 위에는 패딩 입고 아래는 맨발로 쓰레빨 신고 있었단 말이에요. 삼선 그 아디다스네 앞쪽 정면 왼쪽으로. 저 사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중근 의사급에 해당하는 이 나라의 국민 영웅 바실레프스키라는 분이 저 자리에서 오스만군에게 잡혀서 교수형당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옥색 지붕 건물이 소피아 대학교예요. 저희 한국어과 제일 오래됐어요. 발칸에.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 정말 웅장하네요.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은 소피아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 아름다운 건물로 보는 순간 감탄이 나옵니다. 소피아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있는 대성당입니다. 러시아 트리키 전쟁 당시에 불가리아의 해방을 위해 참전한 러시아 군인 20여만 명을 기리기 위해 1882년 작공하여 1912년에 안공되었다고 합니다. 성당의 명칭은 러시아의 국민적 영웅인 알렉산드르 넵스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도의 성 사바 대성당에 이어 발칸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소피아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은 프로스돔 바실리카 양식으로 도금된 이 성당은 45m 높이이며 공탑이 1호 뻗쳐 있습니다. 성당에는 12개 종이 있고 가장 무거운 종은 12톤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톤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다양한 색상의 이탈리아 대리석, 브라질 오닉스, 사라석고 및 기타 고급 재료로 장식되어 중앙도면은 얇은 금색 글자로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은 무료 입장이지만 내부 사진을 찍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성당 문이 잠겨 있어 내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광장에 들어서면 성소피아 교회가 보입니다. 붉은색 건물에 청록색 지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세기에 지어졌으며 남동부 유럽에서 귀중한 초기 기독교 건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란틴 황제 유스티나누스의 딸 소피아가 요양으로 병이 안치되자 딸 이름을 딴 성당 3개를 이스탄불, 데살로니카, 소피아에 건축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곳입니다. 불가리아 종교의 가장 오래된 교회로 오스만 시절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1998년 개축되었다고 합니다. 소피아 교회 건물 옆으로 무명용사를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야 교회 옆으로 대형 동상이 있는데 제1불가리아 왕국의 사무일 왕입니다. 사무일 왕은 발칸반도의 남슬라브 통일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했으나 1014년 비잔틴 제국의 바실리우스 2세에 패하며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포지션이에요. 차가 다니는데 여기는 전차가 다녔다. 지금 시내 투어 하시는 거예요. 시내 투어. 밥 먹고 싶은 것 같다.
사무이랑 동산 맞은편으로 작은 광장이 있는데 공산주의 시절에는 지역마다 거주할 수 있는 직업군이 정해져 있는데 이 거주 지역은 주로 예술가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공원 내에 다양한 설치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다빈치 할아버지 같은데? 아니 꼭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봐야지. 블라디미르 디미트리로프 동상입니다. 거장은 1960년 9월 24일 소피아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불가리아 미술에 큰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소피아 국립미술관은 불가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바로크 양식이 크로스오버된 항색 건물인데 튀르키예로부터 해방 후 잠시 안공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국립미술관 굴뚝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한이의 송가가 움표로 걸려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식민 국가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임을 요 인물들이 선포를 해요. 그래서 국경일 되면 여기 꽃들이 놓입니다. 저 앞쪽이 대통령 집무실. 불가리아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불가리아 국회는 1879년에 최초 설립되었고 건물은 로마 신전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기둥으로 지어져 있어 고대 역사의 전통성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 대통령궁은 고인이 되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수리하여 기증하였다고 하네요. 바로 옆이 옛 대우 세라톤 호텔 건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궁 주변은 근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간다고 하네요. 대통령궁과 붙어있는 대우 세라톤 호텔은 현재 정부 소유로 세라톤 소피아 호텔로 개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지? 여기서 밝은 매력인가? 아이고.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면 고대 성취의 유적을 만나게 됩니다. 소피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3000년 전 유적지가 시내 한가운데서 발견되며 3세기 로마 시대의 성벽 유적도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AD 29년 로마에서 점령된 후 트라이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군사 근거지이자 교통의 요지로 발전하다 그 후 포트족과 훈족의 진입으로 파괴되었으나 6세기 비잔틴 황제 유스티나누스 1세에 의해 재건되어 슬라브족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체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유스티나누스는 딸 소피아가 세르디카 온천에서 요양하고 취된 것을 계기로 성당을 세우고 그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소피아로 지었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불가리아의 수도로 이스탄불, 베오그라드 등과 철도와 도로가 연결된 교통 중심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영화. 여기가 영화예요. 지하철 공사하려고 땅을 파는 이런 게 나오네. 그래갖고는 이렇게 놔뒀구나.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기둥이. 하남 뚝섬 그거 발굴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 트라키아 도시. 석회질이 아주. 경고한다. 보이려고. 그리고 석회질이 있어갖고 하얗게 지금. 모양 점점. 이거 샀어요? 뭐가 없네. 영원이야. 저기가 설명이 있네. 우리로 따지면 안중근을 사전적 포지션이라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송곡하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 저기 뒤에 보면 하얀 티셔츠에 머리를 올빼미 금발
사실 레프스키는 불가리아의 혁명가이자 국가 영웅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 불가리아 해방운동을 적극 주도했으며 내부 혁명 조직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석조교회로 당시의 이슬람법은 교회 출입구가 지상에서 1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기에 반지하 상태라고 합니다. 공산당 본부 앞 광장에서 보면 지붕만 땅 위로 솟아있는 교회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배 당시인 14세기에 건축되었으며 소피아에 남아있는 중세 교회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불가리아 여성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성페트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철저한 이슬람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을 당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사형을 의미했기 때문에 역시 투르크인들의 눈을 속이기에 지하에 지었다고 합니다. 내부는 타일에 덮여 있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볼품없으나 내부인 지하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중앙백화점 앞 지하도 안에 있으며 노점상가 카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 로마 사원을 기초로 하여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창문도 하나 없는 반온통형의 돔 바실리카 양식인 이 교회를 건축가들은 훌륭한 비율과 리듬을 가진 중세 건축의 모델로 인용한다고 합니다. Vedi che hai tutte le mani sporche adesso? Ma quando uno ti dice di non toccare, non toccare. 아냐바시 모스크는 소피아에 위치한 모스크입니다. 불가리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소피아에 약 70여 개의 모스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1576년 터키의 유명 건축가 이마르 시난이 건축한 아냐바시 모스크만 남아 소피아에서 이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피아 중앙 미네랄 목욕탕은 소피아 지역 역사 박물관의 일부로 1906년에 지어진 화려한 네오비잔틴 양식의 건물입니다. 이 대중 목욕탕은 1986년까지 지역 주민이 사용했고 사우나, 마사지샵, 휴식요법 등을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소피아 중앙 미네랄 목욕탕은 대중에게 공개된 아름다운 공원의 배경이 되어주고 정원 중심의 분수대에서는 뜨거운 천연 미네랄 워터가 나오는데 무료로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소피아 동물원 바로 옆 소피아 동물원 호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이라 홀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부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주변이 엄청 개발 중이라 소피아에서도 신시가지인 듯합니다. 주변에 새로 지은 플라시 많더라고요. 저녁 식사는 호텔 근처 한국 식당 세비지 가든에서 한식을 먹었습니다. 6일 만에 먹어보는 한국 음식입니다. 크게 한국 음식이 생각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한식이라 기분은 좋았습니다.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외국에서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맛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아실 겁니다. 어쨌든 된장국에 숙주나물, 미역무침, 호박나물, 그리고 김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죠. 된장국도 밑반찬도 맛있었습니다. 다른 요리도 주문 가능합니다. 맛있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중 하나, 발칸 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과 고대의 성체 도시가 공존하는 과거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불가리아의 활기찬 수도로 예술과 역사,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소피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